입사 첫날 80만원 값을 받고 사라진 남자. 돈은 갚기도 전에 4시간 일했던 임금을 달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요즘 고용자의 갑질, 근로자의 갑질,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 커뮤니티나 뉴스에도 계속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에어컨 설치를 하시는 사장님이 온라인으로 구인을 하셨대요. 한 남성이 지원을 했고 들어오기도 전에 가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돈부터 빌려주셨겠죠. 보통 가불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일하다가 신뢰가 쌓였을 때 어느 정도 가불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일하는 첫날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그래도 그 사장님은 정말 호인이셨던 것 같아요. 80만 원을 먼저 가불해주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4시간 일하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냥 입사를 하고 도망가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데, 일단 가불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남성은 가불을 한 다음에 도망갔지만 다시 사장님한테 요구한 게 있대요. 이게 뭐였을까요? 4시간 일한 임금을 달라고 했답니다. 갑을 받았던 금액을 갚은 다음에 4시간 일했던 임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나가자마자 4시간은 일했으니 그 임금을 달라고. 말이 되나요? 80만 원 갚을 생각은 안 하고 4시간 일하고 나갔으니 임금을 달라고. 그 4시간도 제대로 일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는 이런 경우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는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비상식적이었던 사람이 이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대화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시간 일한 일당 56,000원 빼고 80만원 갚아라. 처음에는 그러겠노라고 하고 답이 왔는데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이 왔대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빌려간 건 빌려간 거고 임금은 달라고. 이게 노동법이라고.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모질한 인간은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밑바닥 인생 사는 인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시간 일하고 도망간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틀린 얘기인데 제도적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야 우리 주변에 소수로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80만원 가불에 갔으면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아마 전화가 와서 이럴 겁니다. 일단 임금은 주십시오. 그리고 80만원 나중에 돌려받으시면 되죠. 정말 이거 보면서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제도가 상식선에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소명을 하겠죠? 제가 56,000원 4시간 임금을 안 준 이유는 저한테 첫날 80만원 가불에 갔기 때문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그 신고자를 탓해야 되겠죠. 아니, 들어봤더니 4시간 일하고 사라지고 가불도 80만원 해갔다 그러면 무슨 급여 요청을 합니까? 그것부터 갚으셔야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노동부는 우리가 알잖아요. 대부분을 근로자의 편을 쓴다는 걸. 제도적으로 이 세상이 잘 굴러가려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죠.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의무와 책임보다 권리만 있을 수가 있나요? 고용주는 나쁜 사람입니까? 근로자들은 모두 천사인가요?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서로를 대우를 해야죠. 왜 사업자는 죄인 취급을 할까? 이 노동부에서는 이게 과연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노동부는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의 편에 설까?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비합리적인 제도와 불균형한 법들은 사회를 곪게 만듭니다. 저는 비슷한 예로 최근에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초등학교 3학년생,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당당하게 그런 행동한 아이 때문에 아동학대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할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훈계를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부당하면 아이를
또는 그 아이의 학부모를 질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책임은 교사에게 가죠. 결국 이것도 사회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선생님들은 아이를 가르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는 거죠.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정성을 들이는 선생님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올바른 직업도 못 가지고 80만 원 갑을 받아서 도망이나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다 발견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보다는 이 사회에서 잘못 형성되고 있는 제도들,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제도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다수들의 표가 중요하다고 틀려도 다수의 편만 드는 그런 정치가 아닌 옳은 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제도를 바꿔주길 바랍니다. 이상 장비TV였습니다.